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되는데요. 문재인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빼박 증거가 나와서 청와대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가 이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오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동부지법에서 오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모 국장이 네. 한전산하 4개 발전소 사장들을 불러갖고 호텔에서 네네. 사태를 종용한 거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말씀하셨듯이 이건 지난번 동부지검이 네.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하고 당시에 신미숙 균형 인사 비서관을 구속하고 재판을 이제 받게 함과 동시에 산업부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와중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와해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수사가 진척되고 있었다는 그랬었죠. 거죠. 말씀하셨듯이 지금 박모 국장이 서울에 있는 모 호텔로 정확한 시간까지 특정을 해서 이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부발전 이 4개 발전소 사장들을 불러넣고 언제까지 사퇴해라라고 종용한 사건입니다. 근데 와해가 됐음으로 해서 사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 정도의 진술, 증언 뭐 이런 것들이 확보돼서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뭐부터 시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제일 먼저다라고 그렇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많지만 설사 발부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백운규 전 장관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불구속 기소가 가능하고요. 예. 김은경 환경부 장관 예를 들어드리면 당시에도 사실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기각됐는데 지금 어쨌든 2년 실형을 받게 했고요. 확정됐고요. 이번에도 역시 상당히 지금 검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백운규 장관이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 무죄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증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그 증거를 증거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전 장관은 오리발을 아주 엄청나게 내밀고 있는데 네네. 증거가 그냥 차고 넘친다고 옛날 추미애 얘기대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뭐 어차피 오늘 판사가, 저녁에는 동부지법이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건 지켜봐야 하고 지금 어제 SBS가 먼저 또 하나 관련해서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어제 보도한 것은 박상혁 의원 건이죠. 민주당, 네네.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이 박상혁 의원이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조현옥 인사수석 밑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비서관이 둘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 하나는 네네. 인사비서관. 네. 그거는 경제부처. 그리고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이가 했던 것은 비경제부처고. 예. 그래서 신미숙이는 환경부 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받았고요. 네네. 그런데 그 박상혁 지금 민주당 의원이 당시 인사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경제부처에 대한 이 퇴진 압박, 이 자료의 실무 책임자로 청와대 그 행정관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이죠. 김포을 지역구 의원입니다. 당선이 됐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박 의원이 당시에
그 말단이었어요. 이사 행정관, 그렇죠. 행정관이면 말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건넨 거예요. 누구한테 건넸냐면 저쪽 말단, 카운터파트 과장한테. 산업부 무슨 지원과장이더구만요. 예, 지원과장이요. 예. 자, 이들은 어쨌든 이것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과장이 누구한테 이걸 보고를 했느냐? 아까 우리가 등장했던 박모 국장. 국장한테 즉, 호텔에서 직접 종용했던 박모 국장한테 넘겼다라고 이제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양쪽은 말단이니까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리도 없고요. 그렇죠. 또 이 사람이 임의로 과장한테 이걸 넘길 이유도 없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 위에 자 블랙리스트를 어디서 작성했느냐? 라면 그 위에 그렇다고 이게 인사수석실에서 이걸 만든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김태우 당시에 지금 구청장이죠. 당시에 자기가 환경부 리스트 작성했다라고 얘기했듯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블랙리스트 작성했을 것이다. 이미 폭로를 김태우 저 수사관이 했었고요. 당시에 감찰관이 했었고 하다 보면 이쪽 윗선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테고 또 이쪽도 박모 국장이 당시에 막 수사를 할 때, 수사를 받고 막 이럴 때, 기억하시죠? 산업부 내에 이런 소리들이 막 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왜 우리가 맨날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느냐. 우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무 억울하다. 월성 수사나 이 산업부 리스트나 국장 과장급들이 맨날 불려가는 거를 보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우리가 한두 가지냐. 산업자원통상부가 한두 가지 또 그 휘둘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권도 많고. 그 밑에 산하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하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권이 많은 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이 수사를 당하고 있는 과장과 국장이 자기가 딱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국장도 그 위에 백윤구 장관이 한테 보고가 되고 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이 담당자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우선 그 위에 이인호 차관인가 있었어요. 네. 차관한테 보고할 거고, 그리고 또 장관한테 보고했고, 거기에서 지침을 받아서 이제 실행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시 산하 9개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는데 다 물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상혁 지금 의원이죠. 그때 행정관이 건넨 그 블랙리스트대로 다 집행이 돼서 다 사퇴가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넘겼던 지금 증거로 갖고 있던 그 리스트대로 결과로 봤더니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사퇴를 했더라. 박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뭐 구속영장이 아니니까 일단 소환돼야죠. 소환하고 당연히 응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요. 체포 동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을 하겠다거나 체포를 하겠다거나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나 소환을 한다. 뭐 물론 여러 가지 핑계로 일정을 미루고 뭐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 이건 당연히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이걸 커버해 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아마도 이 역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또 오늘 내일 사이에 구속영장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적부심이 아니죠. 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을 백운규 거죠.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론에서 취재를 해갖고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운기를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SBS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당시 인사 비서실에 행정관으로 있을 때 그렇게 직접 실무 작업을 한 사람이다. 그게 다 거기다 증거 자료로 입증 자료로 넣었을 거 아닙니까? 한 줄 요약하면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있다는 거죠. 이것과 함께 오늘 이제 이 조선일보가 또 단독으로 특종으로 보도한 게 한명숙 전 총리 측근인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시절에 정무수석. 총리 정무수석을 하던 황창화 씨인가요? 네네. 황창화 씨입니다. 이 사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밀어넣기 위해서 당시 사장인 김경호를 사퇴 압박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빼박 증거로 다 나온 거다. 그렇죠. 사퇴 압박만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그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면접 이 기술 면접에 있는 질문 내용 답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넘겨줬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거 언제 한번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환경부요. 아, 그래서 맞아요. 환경부 때 내쫓고 아니 내쫓기만 한 게 아니라 리스트란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쫓고 이 사람들을 거기다 꽂아. 이게 저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꽂는데 다 아시다시피 다 기록에 남잖아요. 면접을 하면 면접의 점수가 얼마고 다 남죠. 다 남죠. 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어떤 기획서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역시 다 점수에 남잖아요. 근데 환경부 때 똑같아요. 환경부 때도 자신들이 꽂아야 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면접 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겁니다. 모범 답안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획서 한번 먼저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첨삭해서 이런 식으로 내세요 하고 그 과정을 지금 황창하한테 고스란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생각하니까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네네.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따뜻한 자리입니다. 전국 국립공원을 다 관리하는데 그렇겠네요. 그때 권경업이라는 사람이 시인이고 무슨 이 국립공원 관리하고는 관계도 없고 산에 좀 다녔는데 아마 뭐 그쪽에 문재인 쪽하고 갖고 왔던 모양이에요. 등산 때문에 국립공원 등산 멤버였는데 이사장이면 그 후보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면접에 대한 질문서, 거기 답변서까지 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시험지하고 답변까지 다 보내줘서 거기에 준비하도록 하고 또 그 본인의 자기소개서라든가 업무 수행 계획서 이런 것들도 다 이 환경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황창하도 비슷한 얘기죠. 예,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어떻게 할 거고 무슨 질문을 할 거고 그런데 이렇게 답해라. 그래야 이게 플러스 A나 만점을 준다. 그렇죠. 자료에 담으니까요. 그 사람이 선정된 이유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아까 얘기한 박상혁 의원이나 행정관 수준이라든가 무슨 지원과장 또 박모 국장선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나섰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오다가 오니까 이런 사람들 쫓아내라 압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한테 보고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위한테 보고해서 백운기한테 보고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로 다 증언을 하니까 지금 백운기 영장에다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인가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300가지가 넘는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자신한테 무엇인가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누구를 사퇴를 종용한다라는 걸 국장급에서 자신이 임무를 창의적으로 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할 때 내가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공무원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 엄청난 윗선에서 이 지시를 내렸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은 동료 산자부 공무원들이 분노를 한 거죠. 왜 우리만 불려가냐? 위 수사 제대로 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야 사실 그 책임에서 어느 정도는 헤어나오는 거지 국장급이 모든 걸 다 해서 무슨 구속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무역보험공사라든가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한수원 뭐 이게 사장들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가장 짭짤하다고 얘기하는 그 기관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진행이 됐고 백운규가 구속이 되면은 이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아무래도 구속이 안 되면은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구속을 시켜놔야 계속 불러서 수사를 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좀 안 와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청와대 윗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 말하자면은 박상혁이나 이런 사람이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민수이가 할 일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인사수석도 있고 또 그거 하려면은 인사수석은 당시 뭐 조현옥이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그것이 이제 공직기강을 통해서 쫓아낼 사람 명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그 폭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제수석이라든가 그 다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정책실장으로도 당시에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전반에 대한 전 정권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윗선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백운규가 구속이 되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진행이 되겠지만 구속이 되면 그게 속도전으로 훨씬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땐 무슨 의리니 뭐니 하면서 한 사람이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장세동이라든지 또 안희정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다 그냥 뒤집어 쓰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런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군조직이라는 뭐 이런 게 장세동이 그렇게 만들었거나 혹은 안희정과 노무현의 관계 그 운동권 내에서도 운동권이라기보다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보좌당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저는 이 정권, 그러니까 전 정권에 있는 인물들이 한 사람이 내가 독박 쓰겠다라고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거기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의리로 뭉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세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아주 평생 우리의 사나이로 뭉쳤기 때문에 자기가 다 독박을 쓰지만 이 사람들은 쓸 이유가 없죠. 자기는 지시받고 온 것이고 그런데 왜 자기가 윗사람들 다 책임을 떠안고 깜빵에 혼자 그렇죠. 가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임종석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 말고요. 그 자들도 사실은 결국은 연결고리가 딱 시작이 됐을 때 자기가 입 딱 닫고 뭐 들어간다. 저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뭐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인사 사건이고 그러나 상당히 뭐 월성 사건이든 월성이라든지 뭐 또 선거 개입 예. 뭐 이런 물산 사건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문재인한테 가는 되는, 거죠 몸통이. 인사건에 있어서는 아마 뭐 비서실장 선에서 과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야 정리 좀 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 정도만 네. 하고 그럴 가능성은 있죠. 네. 직접 지시가 내려온다기보다도 비서실장이라든가 민정수석이라든가 인사수석이 협의해가지고 네. 그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권 문재인 당선되는데 공헌을 했으니까 자리를 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해갖고 뭐 이렇게 안을 만들고 대통령한테 보고야 안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계속 파다 보면은 저 위에 문재인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양산에 앉아갖고 시끄럽다고 하지 말고 여러 차례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조용하고 뭐 국립호텔에 밥도 무료로 주고 거기 계시면 될 텐데 양산에 앉아가지고 무슨 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또 수염은 기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박원순이다 뭐다 어디 좀 하면 수염 기르고 나와가지고 무슨 도사처럼 먹고 그러던데 이 운동권 사람들은 그런 건 또 쇼를 잘해요. 근데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대개는 또다시 정치한다고 딱 깎고 나오거든요.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또 수염 딱 깎고 갑자기 뭐 상황 노릇한다고 나오면. 2027년에 보니까 나갈 사람이 없네. 내가 다시 나와야겠네. 뭐 이럴 수도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나올까요? 하고. 예. 어쨌든 청와대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 칼날이 덮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운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월성. 네. 월성까지 있으므로 이번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가 진짜 한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